이번 시간에는 서동의 서동을 볼게요. 서동은 선화공주와 인연이 돼서 결혼까지 하고 나중에 백제의 무왕이 됩니다. 배경사라 볼게요. 백제의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서동이 나중에 백제의 무왕이 됩니다. 어머니와 연못의 용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출생이 비범한 출생이죠. 어려서부터 말을 캐어 생활해 서동이라 불렸다. 서동이 뜻이 말을 캐는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신라 증평왕의 딸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경주로 들어간다. 선화공주는 신라 증평왕의 딸이에요. 신라 사람이고요. 공주죠.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서동이 서동요를 지어 아이들로 하여금 부르게 합니다. 이 서동요는 아이들이 불러서 동요죠. 경주에 널리 퍼져 대궐까지 전해지자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진평왕은 공주를 귀양 보냅니다. 공주 역시 그 죄에 대한 벌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러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서동이 결국 그녀를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서동은 공주를 통해서 말을 캐던 뒷산에 있는 금 무더기가 보배라는 것을 알고 그 금으로 신라에서 사위로 인정받고 백제의 무왕이 됩니다. 영웅이 되는 이야기죠. 이 배경설화를 통해서 서동요의 성격 좀 볼게요. 우선 아이들이 불렀죠. 그래서 동요적이고요. 그 다음 주술적입니다. 노래의 힘을 이용해서 소원을 이루려고 했죠. 만약 노래가 없었다면 서동과 선화공주는 결혼할 수 없었어요. 서동은 백제 사람이고 말을 캐는 소년이었죠. 근데 선화공주는 신라 사람이고 공주잖아요. 이런 차이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는데 노래의 힘으로 소원을 이루고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술적이에요. 노래의 힘으로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했죠. 보았고요. 그 다음 향찰 표기를 볼게요. 향가는 향찰로 표기되어 있다고 했죠. 향찰 표기는 향가에 쓰인 차자 표기입니다. 차자가 뭐냐면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거예요. 이때 한자의 소리를 빌리는 것을 음차라고 하고요. 한자의 뜻을 빌리는 것을 훈차라고 합니다. 얘네를 어떻게 빌렸는지 볼게요. 동사의 어간, 명사처럼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뜻을 빌립니다. 이거를 훈차라고 하고요. 고유명사나 어미조사처럼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소리를 빌립니다. 이걸 음차라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가 달랐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선화, 공주, 주은, 착갈선, 대락, 귀인공, 임주, 임주, 숨길은 이렇게 뜻이 있고 음이 있죠. 해독을 한번 해볼게요. 선화, 공주, 님, 은. 그래서 해독하면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음으로 해독을 하고요. 어떤 것은 뜻으로 해독을 하고요. 어떤 것은 음으로 해독을 했죠. 그래서 해독이 달랐어요. 어떤 건 뜻으로, 어떤 건 음으로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볼게요. 선화, 공주,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는 한자의 음을 빌려옵니다. 그 다음 은, 조사죠. 조사는 한자의 음을 빌려옵니다. 그 다음 볼게요. 탐일지가 량지고 뜻과 음이 있죠. 어떻게 해독하냐면 남, 극지, 얼어, 두, 고. 어떤 건 뜻으로 이렇게, 어떤 건 음으로 이렇게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해독하면 남, 그지지, 얼어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량을요, 어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두를 두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얼어두고를 좀 볼게요. 어간이죠. 어간이라서 한자의 뜻을 빌려왔고요. 어는 어미죠. 그래서 한자의 음을 빌려왔고요. 두도 두다의 두, 어간이죠. 한자의 뜻을 빌려왔고요. 고, 어미죠. 그래서 한자의 음을 빌려왔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서동방을, 뜻과 음이 있어요. 해독을 어떻게 하냐면 맛동방을 이렇게 해독합니다. 맛동방을. 얘는 뜻으로 해독하고 나머지는 음으로 해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뜻과 음이 있는데 해독을 어떻게 하냐면 밤에 몰래 안고 간다. 해독하면은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 견을 그냥 고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 다는 그냥 다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선 밤에를 볼게요. 밤 명사죠. 그래서 한자의 뜻을 빌려오고요. 조사죠. 한자의 음을 빌렸고요. 안고 가다 볼게요. 안, 어간이죠. 한자의 뜻을 빌려오고요.
고음이니까 한자의 음을 빌려왔고요. 그 다음 어간이죠. 한자의 뜻을 빌려오고요. 이렇게 그 빌려오는 게 어떨 때는 뜻을 빌려오고 어떤 것은 음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독을 보았고요. 이제 해독했으니까 해독한 거 바탕으로 내용을 해석을 할게요. 여기 보니까 선화공주님은 말 그대로 선화공주님이고요. 그 다음 남 그지지 얼어두고, 그지지라는 것은 몰래라는 뜻이에요. 얼는 것은 남녀간의 정을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시집간다, 결혼한다, 정을 통한다. 여기에서는 정을 통한다는 내용이겠죠. 남몰래 정을 통하고 맞동방은 서동이라는 뜻이에요.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선화공주가 이제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선화공주가 남몰래 은밀한 사랑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화공주를 참소하는 내용입니다. 거짓말로 흠집을 내는 내용이에요. 선화공주가 이렇게 은밀한 사랑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선화공주의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머로 퍼지면서 결국 선화공주가 궁궐에서 나오게 되죠. 내용 보았고요. 이제 정리할게요. 갈래는 향가라고 했어요. 향가는 신라시대의 노래고요. 표기는 향찰 표기입니다. 그 다음 스님이나 화랑이 많이 지었죠. 그 다음 서동요는요. 서동이 지었다는 견해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부른 민요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주제는 표면은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이에요. 그 향가를 보면은 선화공주가 남몰래 정을 통한다, 뭐 남몰래 서동을 안고 간다 해서 남몰래 은밀한 사랑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면은 배경설화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서동이 선화공주를 좋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화공주에 대한 사랑을 파악할 수 있어요. 성격은 참요적입니다. 참요라는 것은 정치적 사건을 예언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백제의 무왕이 되죠. 이런 정치적 사건을 예언하고요. 동요적, 아이들을 시켜서 아이들이 부르겠죠. 그 다음 주수적, 노래의 힘을 이용해서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 형식은 사고치향가예요. 짧아서 아이들이 부르기 편했겠죠. 표현은 주객전도. 원래는 서동이 선화공주를 좋아하는 건데 향가를 보면은 선화공주가 서동을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하죠. 그래서 주객전도. 원래는 서동이 선화공주를 좋아하는 건데 향가는 선화공주가 서동을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 다음 의의를 보면 향가 중 유일한 동요입니다. 그 서동이 애들한테 시킨 거죠. 부르라고 시켜서 그게 널리 퍼진 거죠. 다음 민요가 사구치 향가로 정착되었습니다. 이 서동요는 서동이 지었다는 견해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부른 민요였다는 견해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사구치 향가로 정착이 되었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입니다. 이 가장 오래되었다 이런 건 어떻게 아냐면 배경설화에 그 백제 무왕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